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유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월급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으로는 만 30원인데 여러분 월급 계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시나요? 사실 제대로 계산되지 않으면 내 월급이 최저임금도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최저임금 계산법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놓치기 쉬운 위반 사례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2025년 최저임금부터 정리해 볼게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만 30원으로 결정이 됐죠. 2024년에 비해 170원이 올랐습니다. 월급으로는 209만 6,27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산법에 핵심이 있어요. 바로 209시간이라는 겁니다. 209시간은 바로 월급 근로자에게 이제 한 달 동안 임금으로 보장해야 하는 유급시간을 의미하는데 209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시간이냐, 이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자, 일주일을 그 단위 기간으로 봤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근무를 하잖아요. 5일 동안 하루에 소정 근로 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때 결근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루를 우리 주휴일, 유급으로 보장을 해야 하니까 추가로 8시간이 더해지는 거죠. 따라서 일주일 동안 유급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되는 시간은 5일 곱하기 8시간을 하고 거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플러스를 하면 일주일에 48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 단위로 주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을 받으니까 한 달 동안 몇 주인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달은 4주가 나오는 달이 있고 어떤 달은 5주가 나오는 달이 있어요. 이걸 평균 내보면 매월 4.345주가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월급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시간은 주 48시간 곱하기 4.345주 하게 되면 208.56시간이 돼요. 이걸 반올림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209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다라고 한다면 209시간 곱하기 만 30원을 하면 209만 6,27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한 명만 있는 사업장도 적용이 돼요. 아주 간혹이긴 하지만 5인만 사업장인데 최저임금 적용 안 되지 않나요? 라는 사업주분들 아주 가끔 한 번씩 뵀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최저임금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예외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 한해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이 3개월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꼭 우리 근로자들이 챙겨야 될 건 뭐냐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담당 업무가 단순 노무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단순 노무가 아닙니다. 뭔가를 조금은 배워야 할 수 있는 업무로 들어가요. 근데 편의점에서 내가 사장님하고 6개월만 일하기로 계약서를 체결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조금 배워야 하니까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야 라고 해서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해놓고 야, 뭐 최저임금법 보니까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으로 정했다고 하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 최저임금 90%만 지급할게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위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편의점 업무가 단순 노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5조를 적용할 수는 있는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의 한 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편의점에서는 6개월만 일하기로 했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니까 최저임금 90%만 지급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월 기본급 200만 원에 1년에 6번, 2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하겠죠. 1년에 6번 각 100만 원씩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회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여금이 연 총
600만 원이 지급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상여금이 50만 원 지급되는 셈이니까 이 사람의 기본급은 250만 원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최저임금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기본급만으로는 200이라고 했으니까 기본급만으로는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또 하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내가 사업주와 약속한 시간, 그러니까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산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간혹 일부 회사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는 보진 못했지만 기본급 190만 원 해놓고요. 연장근로수당 10만 원, 휴일근로수당 10만 원, 연차 미사용수당 10만 원 해서 이거를 총 다 더해보면 220만 원이 되니까 이 총 금액으로 월급을 책정을 해서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사업주분들이 계시는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상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나는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한테 받기만 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해서 실제 임금을 지급받으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나는 그 사람이 형사처벌받길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로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최저임금 계산법과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월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과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